옥천입니다. 오늘은 아 하도 뻗어 있다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막걸리 마셔가지고 얼굴도 툭툭 불고 이 몸이 정상이 아닌데요. 컨디션이 너무 나쁩니다. 자려다가 그냥 유튜브나 하자 그래서 켰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 사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제가 미아리 살 때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엄마 얘기로는 2살이라니까 그때가 이제 아마 3살 때 겁니다 아마. 그때 집 앞에서 놀다가 엄니 말에 의하면 저를 잃어버린 거죠. 제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유괴당했다고. 그 시절에 유괴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엄니는 엄니대로 이제 경찰 불러가지고 막 집에서 막 수사하고 막 혹시라도 그 유괴범한테 전화 올까봐 그 녹음기 같은 거 경찰관이 막 그런 거 들고 놓고서는 대기하고 있고.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집 바로 밑에 집인가 거기에 그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그 극작가 김수현 씨가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친해.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사건 당시에 저희 집을 거의 자다시피 집에 머무셨대요. 그러면서 작가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더래요. 그래서 엄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작가는 작가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있으니. 근데 이제 제가 잃어버린 그 사건이 그게 제 기억 속에 봉인돼 있다가 그 봉인이 깨어났죠. 그게 이제 미국 가가지고 30 넘어서 기억이 난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머릿속에 봉인이 풀렸다 그래야 되나?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집 앞에서 혼자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 손을 잡고 따라갔죠. 그랬더니 무슨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에 타고 어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방인데 어떤 건물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저를 삥 둘러서 이렇게 있고 저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 그 사람들이 제 머리를 막 쓰다듬고 막 그러던 그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러고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3일 만에 어디야? 저기 의정부인가 어디 임시파출소에서 찾은 거예요. 그날 엄니가 밤 11시에 저를 찾으셨는데 그날 고아원에서 차가 밤 10시에 오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차가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고아원 안 가고 엄니가 저를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엄니가 못 찾고 고아원 갔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LA로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아내는 임신을 했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유학생활에 돈 빠라고 없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뭐 먹고 싶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그냥 허드렛일 같은 거 하는 알바도 하고 접시 닦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일당을 벌어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접시를 열심히 닦으면 그때 정확히 한 80불 줬어요. 돈 많이 줬습니다. 팁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LA에 고기 뷔페가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고기 뷔페라는 게. 그래가지고 전 돈만 생기면 아내를 데리고 고기 뷔페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고기를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거기 이제 우리 단골 고기 뷔페 집도 사장님이 산모가 왔다고 임산부가 고기 리필을 참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내가 만달 됐을 때 배가 진짜 이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3.9kg인가 그렇게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 해에 가장 우량아로 뽑혔어요. 근데 참 그때 우리는 생각해봐요. 미국의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서류를 띄는 거예요. 극빈자 보호 프로그램. 그게 이제 그 이민자들 그 공짜로 애 낳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극빈자들을 그 프로그램에 원래 유학생들은 그게 억세트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베이스를 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누가 그 라디오 코리아 구인구직 보면 뭐 교회에서 베이스 쳐주실 분 뭐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이틀을 나가면 이틀 해가지고 100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쳤죠. 예배 때마다. 그랬더니 우리 그 그걸 메디케어라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 담당자가 그 교회 신도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노란 머리 하고 다녔거든요. 염색해가지고 저 베이스 치는 노란 머리 우리 교회에서 베이스 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메디케어 마지막 인터뷰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베이스 치시는 거 맞죠? 딱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고맙다. 저 거기서 베이스 친다고. 네.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왕절개를 해놨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제왕절개 하면 되게 비싸요. 근데 우리가 그날 정확히 제가 20불 썼습니다. 다 애 낳고 저기 입원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정확히 20불 썼어요. 네. 그것도 저기 애 낳고 간호사들 음료수 사다 준 거. 네. 아 초밥도 사줬구나 내가. 네. 50불인가 아마. 네. 얼마나 고마워요. 네. 참 고마웠죠. 그리고서 이제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거기는 그 이민 사회에는 커뮤니티가 교회밖에 없어요. 절도 있는데 조그맣고 신도도 별로 없고 미국은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기저귀를 그렇게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2살 때까지인가 1살 좀 넘을 때 그때까지는 기저귀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애를 낳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위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소득층 그 급식 프로그램인데 그 어린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한테는 음료수, 빵, 통조림 뭐 이런 걸 줘요. 그 쿠폰을 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마트 가가지고 그 위크 프로그램이 되는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물건을 산 다음에 그 쿠폰을 주면 그걸 계산을 해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유학생들 돈 한 푼도 없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시절에. 내 마음에 정말 미국이 참 고마워요. 그 시절에 정말 나 정말 없는 시절에 주머니에 10불도 없던 시절에 먹는 거 주지, 애도 낳게 해주지. 그래서 내가 살아봐야 돼요. 사람들 우리가 반미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고마움을 받으면 그 마음은 참 오래가요. 그래서 참 난 미국이 참 고마워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미국 살다가 이제 막판에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몸에 한 이 정도가 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걸었죠. 그래서 이제 한의원 가니까 풍은 아닌데 왜 마비가 온지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속으로는 이 주아인마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갈 데가, 그때 아파트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원불교에서 그 방 한 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숙을 한 거죠. 그래서 밥 주고 재워주고. 근데 이제 원불교는 거의 교무님들이 그 김치 장사를 해요. 원불교는 대부분 이렇게 행동 강령이 자력구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그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필요한 김치 이런 걸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러니 김치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원불교가 그 익산에 있는데, 그러니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 저는 밥만 먹으면 신나는 거예요. 교무님이 겉절이를 맛있게 하셔가지고 깨도 이렇게 성성 뿌리고 해가지고 식탁에 내놓으면 나 그게 왜 이렇게 맛있던지. 그래가지고 참 원불교에 있을 때는 먹는 재미가 있었네요. 반찬이 뭐 이렇게 별거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김치 하나 맛있으니까 정말 밥이 맛있더라고요. 참 고마웠네요 그때도. 그래서 LA 때는 참 교회에 고마운 게 참 많았죠. 참 많은 거를 제가 받았어요. 사랑을. 참 감사하게도. LA는 음악하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음악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기 싫었던 마음도 그랬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되게 좋게 보고 되게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카페 가서 1시간 연주만 해도 팁으로 100불은 나오는데, 하루에 1시간 연주하고 100불 받는데 그거 할만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방 한 칸에서 기타 하나 들고 팁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음악하니까 이제 미국 애들하고 음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 선생이 이제 어떤 밴드 하나를 소개시켜줬어요. 잘 나가는 밴드니까 한번 해보라고. 근데 거기가 다 흑인이었어요, 멤버들이. 근데 제가 베이스잖아요. 근데 흑인들은 베이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베이스 기타에 대한. 우리가 그루가 제일 좋아하는 프라이드. 근데 속일 봐서 베이스가 갔는데 동양인인데 못 믿었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일단 합주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거기 마스터가. 그래가지고 그때 열심히 쳤죠. 아유, 킴, 그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가면 걔네는 그 공연 페이를 받으면 마스터가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그 페이를 다 주고 그리고서는 마스터가 뒤로 불러요. 저를 잠깐만 나오라고 밖으로. 나가면 담배 한 대 피자고. 담배 한 대 피고 있으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얼마를 더 주더라고요. 우리하고 오래 하자고. 연주 좋다고. 근데 걔네가 연주 전에 꼬꼬 하잖아요. 다 약을 하고 그러는 게 애들은. 그러니까 같이 하면 어느 순간 나도 이럴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 유혹. 그러니까 애들이 멀쩡하다가 무대만 올라갈 때 주사를 꽂고 올라가니까 눈깔이 변하면서 완전히 원시적으로 치는데 연주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마음에서 갈등을 하겠어요. 야, 나도 저거 하면 연주 잘하나. 근데 그게 뭐 미국에서 그 당시 돌아다니던 뭐 마리화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헤로인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내가 꽂는 순간 완전히 페인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는 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마스터한테 나는 드럭은 안 하니까 못하겠다. 그랬더니 마스터가 너 약하란 얘기 아니다. 지금도 좋으니까 그냥 같이 하자 그러는데 이 왜 물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 팀은 일주일에 그 팀 일하면 일주일에 600불 벌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600불 800불 막 그렇게 일주일에 그렇게 벌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LA에서 미키차 선생님이라고 만나게 됐는데 색스폰 하시는 분인데 참 잘하셨어요. 그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진짜 난리던 탑 연주인이었는데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아이들 클 동안은 장사를 한 거예요. 애들 키워야겠다 해서. 그래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밴드를 해야겠다 하시면서 이제 저를 소개받은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조인이 되면서 네가 이제 멤버를 다 짜라. 난 색소폰만 불겠다. 대신에 페이는 n분의 1을 하겠다. 근데 마스터가 그렇게 나오게 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팀을 짰죠.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은 LA에 인맥이 많으니까 LA에 들어오는 내한 공연을 다 물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 한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가지를 못해서 막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LA에서 막판에 이렇게는 한국 돌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뭐 12시간, 14시간 베이스만 잡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해먹는 게 없잖아요. 연습하느라 바빠서 뭐 음식을 해먹을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마트 가면 그 미국 아줌마들이 만드는 샐러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제 마카로니 샐러드. 그거가 미국 아줌마들은 정말 그걸 진하게 만들어요. 마요네즈 진짜 그 오리지널 미국식 마요네즈 끈적끈적한 거, 끄덕끄덕한 거 그런 거를 묻혀가지고 그게 너무 맛있거든요. 칼로리도 높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거 하나 먹으면 하루 칼로리를 다 되는 거니까 너무 편했죠. 가격도 싸고 또 하나가 이제 정말 자주 먹은 게 이제 편의점 핫도그인데 그게 쌌어요. 그때 이제 한 4,000원, 3,000원 그랬는데 그 핫도그 소세지가 너무 맛있어요. 되게 싸구려 소세지인데 그 소세지가 맛있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집 앞에
편의점이니까 새벽에 걸어가지고 이제 핫도그 하나 먹고 집에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진빔 있잖아요. 미국은 진빔이 우리나라 소주잖아요. 싸요. 진빔 한 병 사고 핫도그 2개 사면은 딱 비율이 맞거든요. 그럼 밤새 한 잔을 마시면서 핫도그 잘라가지고 먹고 연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운 30대 세월을 다 보낸 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몸이 그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원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잔소리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버티면서 있는데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후배가 공연을 하나 물어왔는데 KBS 공개 방송인데 그 땜빵으로 그날만 밴드로 가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갔어요. 그때 뭐 그냥 뭐 박신양 뭐 이런 연예인들하고 이제 그냥 그 아이유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아이유하고 이제 리허설 때 다 한 번씩 맞춰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유는 MR을 트니까 우리가 연주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아이유를 참 좋아하는 게 그 아이가 이제 우리가 MR 트니까 우리는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악기 메고. 근데 이게 무대를 리허설 때 이렇게 후드티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걸어와서 우리를 딱 보더니 후드티를 딱 벗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난 너무 귀여워서 그때 어머 이게 참 애가 참 바르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딱 이러고서는 자기 MR 틀고 막 노래 부르는데 아이유는 그 당시에 아이유 팬들이 아이유가 그 공개 방송이나 무슨 공연할 때마다 그 팬이 움직여요. 팬클럽이.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아이유 리허설 할 때 딱 보고 아이유가 리허설 빠지니까 쫙 빠지더라고요. 나갔다가 본방 하니까 다시 들어오니까 객석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공연 아이유가 그 객석 다 메워줬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몇 년 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음악을 해야겠다. 근데 악기도 다 팔아먹었고 병원비 쓰느냐고. 그때 이제 넥 트러스트 빠가난 팬더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밴드를 꾸렸죠. 그래서 뭐 밴드가 유명하길 하나 보컬이 있길 하나 이러니까 공연을 하면은 객석에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멤버들도 저 따라다니면 객석에 아무도 없고 페이도 안 나오고 이렇게 왜 해요. 근데 참 뭘 해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연할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1집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 1집 내고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앨범 괜히 냈나 싶고 그러다가 이제 2집 내고 3집 내고 근데 그것도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앨범 내고 하는 것도 다 자비로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돈 떨어지니까 누가 제 앨범을 내줍니까? 다 그만둔 거죠. 옥천으로 싱글 낸 것도 한 곡 싱글 내는데 아무리 싸게 해도 한 200 들어가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하면 한 250 정도. 그러니 그냥 뭐 맨날 저기 밑바인도에 물 붓겠죠. 그래서 나중에 빚져가지고 악기 다 팔아버리니까 음악은 이제 여기서 완전 끝이다. 그래서 음악은 서포터나 후원이 없으면 못해요. 뭐 알바를 하면서 음악을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사람이 신경이 정신이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음악이면 음악만 해야 되고 일하려면 일만 해야 되고. 근데 그 당시까지는 정말 음악에 대한 미련을 못 나서, 그래서 그 집착 때문에 온통 머리에 음악 생각만 있으니까 다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조금 남겨줬는데 그거 다 까먹고 빈털터리 되니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나이까지 뭘 하려고 음악을 한다 이런 생각하니까 정말이지.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제가 뭐 세상에 숨겨졌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좋아서 숨겨졌다지, 사람을 이 꼴을 만들어 놓고 널 숨겼다 이러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이지. 그런데 기독교 애들은 저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싫었죠. 자기네 그 틀에 안 맞거든요, 제가. 그래서 무시하고 싶었는데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이제 태도를 바꿨죠. 근데 한번 사람이 학을 떼버리면 모르겠어요. 사람을 계속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만 살살 보고 장난치면 갖고 놀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짜증만 나지. 이제는 짜증내기도 싫고 욕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저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기독교 겁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 너무 좋잖아요. 제가 기독교를 시작했던 이유는 우리 문화를 철저히 배제하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조상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내 조상들의 문화를 내가 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사도 아내가 건강할 때는 제사더라고요. 아내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가뜩이나 저 하나님이 아내 살려서 부모님한테 인사라도 한번 가야 되는데 산소도 한번 못 갔네요. 여주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세상 일 보니까 뭐 김어준 거기서 뭐 장인순가 누가 뭐 무슨 얘기를 했다자 해서 말이 많은데, 영어로 라스트 스탠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불나방이 촛불에 뛰어들기 전에 촛불 주위를 맴돌잖아요. 춤을 추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불로 꼬링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김어준이 그 마지막 라스트 스탠드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약점이 잡혀 있거든요. 자기 혼자 자기 생각만으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둘 수가 없고. 그 약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만둡니까? 협박하는데. 그러니 그냥 그 방송 안 보시면 됩니다. 관심도 갖지 마세요. 계속 끊임없이 노이즈를 생산하는데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아예 이제는 반정부 세력으로 전쟁을 선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애들이 다 약점 잡힌 애들 아닙니까? 그 겸공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 자체가. 그러니 그 관심을 끊으세요. 그런 데는. 지금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정부를. 그래서 이제 너도 끝날 때가 됐다, 김어준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계엄 떨어지고 내란 재판을 1년 동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계엄이 한번 떨어지면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빨리 처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꿈을 못 꾸잖아요. 근데 질질 끌잖아요. 되게 웃겨요. 정청래는 사법개혁 말은 많은데 말 그대로 그냥 대법관 임기를 깎으면 돼요. 65세로 깎으면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나가요. 그 간단한 방법을 왜 안 합니까? 조이대 욕만 하지 말고 정년을 깎아요. 그러면 그냥 제발로 나가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 얘기가. 눈 가리고 맨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속이 보이니까 너무 웃겨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신성이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인간이 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도 있지만 짐승이 인간으로 환생한 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들은 마음의 영혼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된 인간들은 내 영혼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언제? 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우리 살다가 씨발 이거 아닌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이 내 양심이 발동을 할 때거든요. 그때가 내 안에 신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내 안에 신성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입니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성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착하게 살아요. 남 돕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이 싫은 소리 하면 참아도 보고 너무 들이박지만 말고. 그러나 불의에는 저항하셔야 되죠. 불의에 눈 감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비겁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겁해서까지 착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굴종입니다. 그건 노예죠. 왜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팼어요. 그 어린 아이들 정말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렇게 팼어요. 그게 통제가 폭력으로 통제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인간을. 그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 통제 수단이었어요. 폭력을 쓰는 거는. 공포심을 주입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간 말로 하면 안 된다. 말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말로 하면 왜 안 됩니까? 깨달으면 되는데. 그 깨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말로 해서 다 돼요. 사람 다 말하면 들어요. 그렇게 사람 어려운 존재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요. 충분히 알아듣게 말하면 됩니다. 못 알아듣는다고요?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 폭력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금 40대 학부형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아이들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봐. 다 트라우마예요. 어린 시절에. 집이 가난하다고 차별받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없이 산다고 차별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그 가슴에 응어리진 그 아이들이 지금 학부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그 업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교육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옛날에 열심히 두들겨 패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국민 담화하면서 사과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사과를 안 하잖아요. 옛날에 선생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어릴 때 아이들 때려서 미안합니다라고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는 한번 마음에 응어리가 풀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사과하지 않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사과는 내가 너의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게 사과예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하잖아요. 네. 책임진다는 건 사퇴하거나 물러나거나 뭐 이렇게 자기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김어준이 사과 왜 안 합니까? 그럼 그만둬야 되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윤석열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서는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못하잖아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협박받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가 참 어렵습니다. 네. 정말로. 네.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죠. 그 예수님 옆에 매달린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흉악범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 원했던 거는 어차피 난 이렇게 죽지만 내 영혼만이라도 구원해달라 그거였어요. 네. 그런 겁니다. 예수가 아무나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참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뻔뻔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남들 뭐 지적할 거 없나 그런 거나. 네. 저는 제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아무 때나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있든 말든 그냥 무릎 꿇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게 이제 귀에 들리잖아요. 막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누군가를 막 음해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제 귀에 다 들리잖아요. 참 왜 교회 나왔니 싶더라고요. 남 그렇게 욕하면서 교회에서 LA에서는 교회를 참 잘 다니다가 그만뒀던 이유는 참 못 볼 거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편갈라 싸우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주먹 싸움도 해요. 맞짱을 뜨더라고요. 어르신들끼리. 그러니까 그 이민 생활이라는 게 워낙 드세잖아요.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도 어렵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악으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으니 얼마나 성격들이 강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쉽게 굽혀요. 그래서 자주 싸우죠. 그래서 이민교회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민교회 외국 교회들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정말입니다. 이 한국에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먹히는 것 같으니까 참 목회하기 쉬우시죠. 미국에서 한인 사역들 하는 그 목사님들 그 처절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정말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LA에 계신 목사님 중에 샘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저기 모래시계파라고 LA에서 유명한 갱이 있었는데
거기 보스를 하시다가 들어가셔가지고 한 7년 정도 사시고 가석방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은 마음이 참 넓어요. 우리가 그때 무슨 돈이 있으니까 유학생들이 밤새 연습하고 배고프고, 그럼 그냥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그럼 그 샘신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조금이었는데, 새벽 교회는 많이 나와봤자 2명 아니면 1명이었어요. 그럼 저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저 같이 간 후배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새벽 예배 나온 게 이쁘다고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잘 가는 데니스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뭐 먹을래? 이러면 제가 고기 사주세요. 이러면 그래, 너 스테이크 먹어라. 연습하기가 힘들지. 이러면서. 그래서 데니스에서 아침 새벽에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게, 저는 배고프면 늘 새벽 예배를 갔죠. 근데 한 번도 샘신 목사님은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늘 밥을 사줬어요. 나 그 신세진 게 너무 고마워서 요즘도 가끔 기도할 때 샘신 목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네, 요새 LA에서 되게 잘 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남가주 한인 교협 협회장도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뭐 공화당 쪽에서 뭐 의원으로 출마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얘기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그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샘신 목사님. 참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은 참 옛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요즘 살아왔던 얘기, 즐겁기도 하지만 힘들었던 얘기들. 참 연고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사는 심정이 어떤 건가 뼈저리게 느낀 게 유학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학생활을 하면 깡다구만 들어요. 깡다구만. 정말로 악으로 깡으로 살거든요, 유학생활은. 치안이 안 좋다, 살아보면 I don't care예요. 재수 없으면. 여자는 다르죠. LA 밤거리는 여자는 무섭거든요. 밥 먹다가 담배 피러 나가서 강도당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약물 중독이 너무 많아서 마약범들이 밤이 더 살벌해졌죠. 트럼프가 괜히 지금 마약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가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마약 중독이. 이 펜타닐이라는 게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부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뽕 주사 한 대 값이 피자 한 판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뽕 주사 한 대에 3만 원, 5만 원 한다면서요. 피자 한 판. 그 정도로 우리도 심각한데, 미국은 펜타닐로 한번 나 작살났잖아요. 펜타닐 심각한 게 뭐냐면, 펜타닐이 중독되면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산소 부족으로. 그래서 참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강하게 이 마약 정책을 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독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치료할 병원이 없어요. 전국의 마약 담당 그 치료기관이 5군데인가 전국에 4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문제는 더 심각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안 당해봤다고 엄벌에 처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느라고 그러는데, 감옥 가서 더 배워옵니다. 거래 상선까지 트고 와요.
그래서 마약범은 감옥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돼요. 중독을 치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이 한국 사람들 자살률 너무 많은데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죽잖아요. 저도 오늘 내일 하는데 남 얘기할 때가 아니긴 해요. 저도 아까도 아내가 또 엄청 열받아가지고 돈 안 벌어온다고. 하여튼 죽겠네요. 요즘에. 예, 주절주절 마다 그냥 45분 됐네요. 예, 오늘 그냥 옛날 얘기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마음이 그냥 허해요. 사람이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면 그냥 마음이 이런가 싶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예,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